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제가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아파트 가격이 폭락 사태로 발전할 수 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고, 이번 시간에는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은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실제 사례니까 2020년 3월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.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던 그런 시기입니다. 그 당시 주가가 한 30~40% 폭락했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 금리는 단기에 일어난 일이라 돼 가지고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환율이 그 2019년 말에 달러당 1160원 정도에서 그 2220원으로 불과 한 2, 3개월 동안에 3% 상승했죠. 그 3%그 상승률보다 중요한 거는 2009년 말 이후 10년이죠. 그죠? 10년 만에 그 11년입니까? 11년 만에 환율이 최고 수준을 이제 돌파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속담에 그 자라보고 놀란 것 같음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 외환위기 두 번 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환율이 단기에 급등하니까 그 주택 보유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지금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에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환율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, 실제 사례인데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20년 1월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대비로는 20% 이상 하락했어요. 2019년 12월 호가 대비로는 20% 이상 하락했고,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국토부 실거래 가격입니다. 그때 기준으로 3월에는 호가를 낮추어서 불러도 그 매매는 안 됐어요. 그러니까 2019년 그 12월 호가 대비 2020년 3월 호가는 20% 이상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면 주택 구입자가 실종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20%를 낮추어 가격을 얘기해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과 달리 아파트 시장은 환경이 악화되면 아예 매수자가 없어진다는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. 주식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그 다른 환경이죠. 근데 주택은 뭐 큰 방 따로 팔고 거실 따로 팔고 작은 방 따로 팔고 화장실 그 나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또 뭐 염두에 두고 향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난번에 금리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데, 또 방송에서도 금리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. 근데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. 왜 그러냐면 정권 전문가들은 맨날 주가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그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있어도 지금이 바닥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들어 마찬가지잖아요. 지난 5월부터 바닥인데 오히려 지금은 더 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을 가지고는 판단은 잘 안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30%만 하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. 심리적으로 이제 주택을 가진 분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. 환율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2009년도가 이제
그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연도잖아요. 그리고 그때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경험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환율이 1250원을 돌파하더라도 주택시장에서 그 심리적인 그 매도 심리죠. 매도 심리는 엄청나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달러당 125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. 그러니까 1220원을 돌파하면 일단은 아파트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. 왜? 호가는 너무 작게 나온다는 거죠. 50원만 돼버리면 호가가 20% 낮은 가격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1220원을 돌파한다면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부가 유익한 겁니다. 그래서 실제 그 당시 이제 주로 강남지역 아파트인데 반포 주공 1차 32평,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47평, 대치동 엄마 34평, 잠실 주공 34평, 주로 재개발 아파트인데 당시로는요.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대비로 높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제가 그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데, 반포 주공 32평형의 경우에는 그 1월 달에 실거래가가 39억입니다. 그럼 호가는 보통 한 10%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 3억 가까이 된다고 봐요. 그 다음에 그 압구정 정도는 그 무릎에 실거래 가격이, 앞에 거는 실거래 가격이고 뒤에 가격이 내린 부분은 호가를 낮추어서 그 공시를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정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미리 팔아야지 임박해 팔라고 하면 그 20% 호가를 낮춰줘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정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엄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. 그 실거래 가격이 24억 원인데 그 두 달 후에 20%를 낮춰도 매각이 안 됩니다. 잠실 주공도 마찬가지고요. 거기도 거의 한 20%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를 실거래보다도 20%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, 또 사고자 하는 사람은 금리를 가지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환율을 가지고 접근해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. 달러당 1250원이 돌파한다면 지천에 그 금매물이 쌓인다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주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